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지원금을 쓸 수 있으면 당연하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론에서 이야기 드렸던 7천만 원이나 받고도 사업에 1도 도움 안 된 대표님에 비해서 그보다 훨씬 적은 5천만 원만 받아도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때려치고 싶으시죠? 잠시만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직장인의 창업친구 종이군이에요. 요즘 비대면 서비스가 완전 뜨거운 감자죠. 그리고 IT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IT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비대면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머릿속의 안개가 싹 사라질 거예요. 초기 창업자의 소망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금 1억 원. 여러분도 받고 싶으시죠?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하는 스텝별로 잘 따라오시면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목차 소개 들어가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네 주제를 알라. 1단계 500만원 이하 아이디어 단계, 2단계 3천만원 이하 시제품 단계, 3단계 1억 원 이하 수익 창출 단계.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의 퇴사 후 행복한 미래 계획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목차부터 잘 따라오세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네 주제를 알라. 처음부터 5천만원 1억 원 이렇게 큰 지원금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초보자니까요. 그런데 이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정말 운이 좋게도 1억 원에 가까운 큰 지원금을 받게 되면 좋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가랑이가 찢어져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디어밖에 없는데도 7천만 원이나 되는 지원 사업을 받은 대표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대표님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얼굴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큰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획이 빵빵해야 하거든요.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하고 어플도 만들어야 하고 실제 고객도 일정량 이상 유치해야 돼요. 근데도 기본기도 없는 상태에서 큰 지원금을 받아버리니까 외주 작업을 맡기더라도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없었고요. 결과물이 없으니까 고객을 유치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스케줄은 또 점점 미뤄지니까 정부 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퀄리티가 구리더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게 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업자한테 바가지 당해서 간신히 환수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결과물만 나왔어요. 그렇게 만든 홈페이지나 어플은 실제로 써먹을 수 없으니까 비싼 쓰레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큰 돈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사업에 단 1도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만 된 거예요. 젊은 사업가한테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기본기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건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튜토리얼부터 하시는 걸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다음 목차로 넘어가 보죠. 1단계 500만원 이하 아이디어 단계. 맨 처음에는 창업 아이디어 대회, 공모전 이런 것들에 나가보는 걸 추천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창업 대회부터 나갔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을 정말 많이 얻었어요. 아이디어 수준의 아이템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들은 웬만하면 멘토링까지 필수로 끼어 있거든요. 거기서 멘토님들을 만날 때마다 한 가지 특별한 부탁들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요. 괜찮은 창업 선배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이 판에서 밥벌이를 하시는 멘토님들이 소개시켜준 창업 선배들은 확실히 실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커피도 같이 마시고 자주 연락하면서 정보들을 공유하려면 나보다 조금 먼저 시작한 창업 선배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1명, 2명
이 판에서 괜찮은 창업 선배들을 자꾸 만나면서 주변을 채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처럼 진짜로 기업가 마인드로 변하더라고요. 마인드가 변하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사업과 관련된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좋은 아이디어들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건 지금부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실력 좋은 창업 선배한테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사업계획서를 쓰려고 하니까 뭐부터 써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예시로 볼 만한 사업계획서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무시했던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본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업계획서를 더 잘 쓰는 사람 것도 같이 주더라고요. 대박이죠? 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잘 쓴 사업계획서를 참고해서 쓴다면 당연히 나 혼자 쓴 것보다는 훨씬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1단계에서는 좋은 인맥들로 내 주변을 채우면서 사업계획서를 최대한 많이 써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합격하면 상도 받고 사업 자금도 생기는 거니까 좋고 떨어져도 배우는 거니까 좋고, 그쵸? 여기서 만난 인맥들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서로 밀고 끌어주는 중요한 관계가 될 거고, 수상 경력들은 앞으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여러분의 신뢰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500만 원 이하의 지원 사업부터 도전해 보시면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서브 프로젝트 같은 느낌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목차로 넘어가 볼까요? 2단계, 3천만원 이하 시제품 단계. 3천만원 이하의 지원 사업에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제품이 있거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시제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최소 기능만 들어간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디자인이 아무리 구려도 상관없고 최소 기능까지만 만들면 돼요. 이 영상을 보시면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까지 어떤 순서로 배우고 어떤 생각들을 하면 좋은지 알기 쉽게 정리해놨어요. 만약에 대표님들이 시제품을 만들 능력이 없으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자금은 너무 모자라게 느껴질 거예요. 만약에 외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해보죠. 아마도 2천만 원은 가지고 와야 만들어 준다고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 뭐 2천만 원 주고 만들었다는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단 말이죠. 문제점도 발견될 거고 초기 방향이랑은 조금 다르게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겨요. 그거 다 공짜로 안 해줘요. 또 몇백만 원 들겠죠. 이렇게 업데이트 할 때마다 돈 드는 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주업체랑 실갱이 하다가 지원기간이 끝나버려요.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은 1단계에서 충분히 배웠을 테니까 문제 없는 거고, 3천만 원 이하의 지원 사업에서는 시제품을 만들고 잠재 고객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목차로 넘어가 보죠. 3단계, 1억 원 이하 수익 창출 단계.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지원 사업들은 지원 사업 기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뽑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될 거고요. 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정부 지원 사업 기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 사업이 끝난 후에는 민간 투자 기관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거든요. 민간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진짜 빡세요. 실제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고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수익 지표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렇게 숫자로 볼 수 있는 성장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 기업에 5억을 투자할지 10억을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민간 투자 기간이 이렇게 빡세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주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현실적인 수익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단계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서비스나 제품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높아야 해요. 출시해도 무방할 만큼 괜찮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외주를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맡기는 거랑 조금이라도 아는 상태에서 맡기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2천만 원씩 줘야 하는 외주 비용이 기본 설계를 한 다음에 맡기면 500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외주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수정은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외주에서 비용이 절감되면 나머지 지원금들은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어요. 수익에 직결되는 마케팅 비용으로 쓰거나 꼭 필요한 장비를 사는데 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지원금을 쓸 수 있으면 당연하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론에서 이야기 드렸던 7천만 원이나 받고도 사업에 1도 도움 안 된 대표님에 비해서 그보다 훨씬 적은 5천만 원만 받아도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돈 많이 주는 지원 사업에 욕심 부리지 말고 회사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창업 대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기본기를 닦아 나가는 걸 추천해요. 정부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겪게 될 이야기들과 제가 드리는 약간의 팁을 섞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의 퇴사 후 행복한 미래 계획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10년 뒤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앞으로 저만 따라오세요. 꼭 같이 갑시다.